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글로벌 토큰 거래소 역할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이제 설명을 드릴 이상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후오비 코리아에서 이제 재무 총괄 그리고 투자 쪽에 대한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일단 뭐 후오비에 대해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글로벌 이제 탑티어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이고요. 다양한 이제 생태계 조성, 블록체인의 업계 발전 전반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작년 이맘때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목이 좀 관심이 주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가격도 또 많은 거품 현상이 좀 나타났고, 그 때문에 의도치 않게도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좀 투기의 온상이라는 그런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장이 좀 냉정을 많이 찾아가고 있고요. 가격은 좀 많이 떨어졌지만 이제 이때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이 블록체인의 본질 그리고 기술 자체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가고 있고, 이 자리에서는 이제 흥미진진하게 변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런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전반부에서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그런 생태계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후오비 그룹이 이런 블록체인 생태계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기여를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이제 간단하게 후오비 코리아가 이제 한국의 블록체인 생태계 형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후오비 코리아에 합류하기 전에 이제 헤지펀드 운용사 그리고 지금 상장한 린드먼 아시아라는 사모펀드 VCP에서 지금 투자 업무를 좀 해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이제 가격이 이제 많이 높아졌을 때 시장이라는 것이 되게 비이성적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대감이 많이 있을 때 이 블록체인이 뭔가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 호기심이 발동했고, 그래서 이제 시장에 이제 진입을 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제가 이제 VC에 있다 보니까 늘 아쉬웠던 점이 이제 한국의 VC의 주요 LP들이 주요 연기금이다 보니까 투자 스타일이 좀 보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이 이제 투자를 받은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키한 사업을 할 수 없고, 또 시장도 글로벌의 그런 리스크를 지고 글로벌로 진출하기보다는 국내 시장에 국한돼서 좀 보수적으로 좀 더 작은 마켓, 안정적인 마켓을 찾아가다 보니까 결국에 한국의 유명한 유니콘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이렇게 아쉬웠는데, 이제 ICO라는 이제 새로운 자금 조달 모델은 기본적으로 100억에서 한 300억 정도 조달을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뭐 스캠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서는 기본적으로 좋은 팀과 그리고 사업 전략 그리고 프로덕트만 있다면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는 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통 VC 그리고 ICO 이 두 가지에 대한 그 접합점을 좀 연구해 보자, 이런 생각에 후오비 코리아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네,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총 8개 정도로 제가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른쪽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후오비가 속해져 있는 그 암호화폐 거래소 영역이 있고, 그다음 오른쪽 부분에는 ICO 프로젝트를 이제 판단하고 분석을 하는 그런 애널리스트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렛, 지갑, 그러니까 그 토큰을 서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지갑 플랫폼이 있고요. 네, 그 아래에는 토큰을 이제 판매하는 토큰 세일즈, 그리고 이제 투자를 진행하는 크립토 펀드, 그리고 이 다양한 ICO 프로젝트를 이제 홍보하는 그런 언론 기관인 미디어, 그리고 밑에는 마케팅, 그리고 마이닝이라고 해서 이제 채굴, 이렇게 총 8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 ICO 붐이 열면서 이 중에서도 크립토 펀드 그리고 미디어, 마케팅 분야가 이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뭐 아까 보셨던 뭐 그래프에도 ICO에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투자를 받은 프로젝트를 열심히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향후 이제 수년 내에는 저희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들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월렛 부분이 좀 큰 주목을 받고 실생활에 많이 사용이 될 텐데 현재로서는 뭐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시간이 조금 느린 관계로 바로 사용되지 않고 거래소라는 플랫폼이 커졌지만 나중에는 월렛 쪽으로 좀 많은 사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뭐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하자면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블록체인 산업이 커지면서 수많은 그런 젊은 부자들이 많이 탄생을 했는데 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그 크립토 펀드의 이제 세 번째 노드 캐피탈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대표 파운더가 뚜진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원래 10년 전만 해도 베이징에서 그냥 음식점에서 이제 종업원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서 그 당시가 이제 중국이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IT가 커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제 우연찮게 그냥 북경에 있는 스타트업에 조인을 하게 됐는데 또 운 좋게도 그게 텐센트에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IT 업계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도 창업을 해야겠다 이래서 이제 나와서 처음에 했던 사업이 이제 그런 도메인을 사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워낙 이제 IT 기업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도메인을 또 비싼 가격 주고 되사는 이런 회사들이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그거를 종잣돈으로 해서 비트코인을 이제 샀고 그게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오히려 이제 투자 기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노드 캐피탈이라는 것이고 그 노드 캐피탈이 또 이제 미디어를 만들었는데 여기 코인 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중국에서 가장 큰 크립토 전문 미디어입니다. 이 미디어의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 산업에서는 이제 주요 뭐 일간지나 정통 매체보다 훨씬 더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현재는 그 암호화폐 거래소 중심으로 지금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인터넷의 이제 발전 과정으로 치자면 현재 블록체인은 인터넷의 1993년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기술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뜻인데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송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비자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전송 속도가 초당 1,500회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초당 7회, 이더리움은 20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지갑 대 지갑으로 이렇게 가치가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중앙화된 플랫폼으로 이제 거래소가 좀 많이 흥한 최근에 이렇게 발전한 그런 이유이고요. 네, 이 그림에서 여기 노란색 로고로 되어 있는 것이 그 바이낸스라고 하는데 이게 현재는 이제 글로벌 거래량 기준으로 1위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OKEX 후오비가 이제 거의 쌍두마차로 그 순위를 지금 점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빗썸 그리고 업비트, 카카오 계열의 업비트가 이제 거래소의 그런 순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메커니즘은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이제 돌아가야지 사실은 블록체인에 뭐 투자도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이제 진출을 할 텐데 그런 분야에서 후오비 거래소는 엔진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에서도 가장 우수하게 지금 그런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아까 ICO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투자를 받아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 내지는 서비스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1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었는데 그 스마트폰이 현재는 스마트폰 없이는 뭐 은행도 이용하기 어렵고 뭐 증권 거래도 하기 어렵고 뭐 결제도 하기 어려운 세상까지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스마트폰 안에 어플리케이션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지금 많이 변화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앞으로 뎁은 뭐 SNS라든지 메시지 서비스 그리고 컨텐츠 그리고 거래소, IoT 등등으로 모두 이제 각 방면으로 흡수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조금 실용화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예를 들자면 스팀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요. 스팀은 현재 뭐
페이스북 같은 거고 SNS고 블록체인의 페이스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유저 트래픽을 모아서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얻는데 그 이 서비스를 이용한 유저들에게는 리워드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주주들에게는 뭐 배당이나 뭐 이런 게 있겠지만 대신에 이제 스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용하는 유저, 그러니까 글을 쓰거나 아니면 뭐 반응을 보이거나 댓글을 달았을 경우 유저들에게 스팀 토큰을 주고 그것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매각을 하면서 프로핏을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 산업은 앞으로 이제 5년 정도 뒤에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모두 좀 접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사회, 문화, 공공 서비스, 디지털 거래, 사물의 인터넷, 공유 경제, 금융, 유통, 헬스케어 등등에 모두 스며들면서 저희가 사실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스탠포드 MBA 같은 경우에 블록체인 과정을 도입을 했고 여기 계시는 이제 고려대에서도 이제 블록체인 과정이 열렸고 서강대에서도 열렸습니다. 뭐 사실 좀 보수적인 금융권 외에는 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거라고 하는데 일단 뭐 기술 개발자들이 많이 필요할 거고요. 또 이 시장 자체에 뭐 트레이더나 그런 거래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관련된 이제 전문 변호사님 등등이 이제 새로운 그런 시장이 열리면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보다 좀 더 이제 장기적으로 보자면 개개인이 사실 현재는 어떠한 조직이나 주식회사에 속해서 자기의 조직의 그 필요성에 따라서 자기 역할을 하는 그리고 이제 월급을 받는 이런 구조에서 나중에는 블록체인 플랫폼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자아 실현을 위한 일을 하면서 그런 가치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일자리의 개념도 좀 많이 변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부터는 이제 후오비 그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후오비 그룹은 전 세계에 1,200명의 직원을 고용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7개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일단 가장 이제 싱가포르를 이제 본사로 두고 있고 가장 먼저 한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뭐 미국, 영국, 캐나다, 브라질로 이제 각자 이제 진출했고요. 후오비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0명의 그 인원이 함께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거래소 사업이 가장 중심인데요. 이 거래소 사업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관련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후오비 아카데미라고 해서 후오비 그 블록체인에 관련된 그 리서치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굴 사업도 하고 있고 자체 토큰을 발행해서 뭐 상장 등등에 지금 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인덱스 지수를 만들었는데 이게 큰 거래소 아니면 사실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 일인데 인덱스 지수를 만들고 이게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이 되었을 때 앞으로 뭐 ETF나 등등에 그 추종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미디어 그리고 이제 지갑과 메신저까지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후오비의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장 중심되는 게 후오비 토큰이라고 하는 자체 거래소 토큰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일단 하닥스라는 이제 서브 거래소에서 상장 투표를 할 수 있는 등의 지금 기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후오비의 이제 거래소는 총 2개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후오비 프로라고 하는 주 거래소고요. 그 주식시장으로 비유하자면 코스피 같은 거래소고 하닥스는 이제 서브 거래소인데 코스닥 같은 그런 거래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후오비의 주 거래소에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한 500만 명 정도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 전 세계 거래량은 1회에서 3위를 계속 오고 갈 정도로 지금 대형 거래소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하닥스라는 거는 좀 되게 신선한 그 도전이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집중화된 거래소가 자체 판단에 의해서 토큰을 상장하는 그런 구조였다면 하닥스에서는 저희 후오비 토큰을 통해서 유저들이 상장 투표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유저들이 원하는 좋은 프로젝트를 소싱을 하고 여기서
좋은 프로젝트라고 인정을 받게 되면 다시 후오비 프로로 상장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후오비의 그 지수인데요. 일단은 암호화폐 시장에 일단 뭐 거래량이라든지 시가총액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가장 우수한 10개 토큰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해서 지수를 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현재 뭐 ETF 그 후오비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에 ETF도 있고 향후에 정말 전통 금융시장에도 ETF가 승인이 된다면 이 지수를 많이 그 응용을 할 것으로 지금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6월 달 기준으로 블룸버그 터미널에서도 저희 금융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월렛인데 아까 뭐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월렛이 되게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후오비 월렛의 경우에는 후오비가 뭐 창업한 지 사실 이렇게 오래되진 않지만 5년 정도 됐는데 되게 드물게도 뭐 어떤 보안 사고가 없던 그런 거래소입니다. 그만큼 보안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는데 유저의 자산을 보관하고 또 유저끼리 이제 토큰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장표는 저희가 이제 OTC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작년 9월을 기준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피앗의 거래를 중지했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장외 시장이 커졌는데 일단 중국에서 가장 큰 장외 거래 중개업자로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미디어 부분인데, 그러니까 후오비가 워낙 이제 이쪽 업계에서는 브랜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이제 중요시하는 거는 이 업계에 좋은 프로젝트가 많아야 되고 좋은 프로젝트를 많이 홍보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나 자체 그런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좋은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이제 후오비 토크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후오비가 그룹적으로 가장 이제 중요시하는 게 에코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엔터티가 있는데 하나는 후오비 랩스라는 것과 이제 후오비 에코 펀드라는 것입니다. 후오비 랩스는 쉽게 말하면 VC 쪽에서 뭐 엑셀러레이터나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팀을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그런 팀들을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키우고 그리고 토큰을 발행해서 지금 저희 거래소에 올리는 것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오스트라고 좀 되게 우수한 프로젝트인데 이런 프로젝트의 그런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오비 에코펀드는 지금 중국에서 원래는 한 1조까지 저 하드캡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2천억 정도 2천억 달러 정도 아닙니다. 2천억 하나로 2천억 정도의 펀드를 조성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에쿼티 그리고 ICO 모두 투자를 하고 있고 좋은 프로젝트를 많이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후오비 뭐 아까 말씀드린 가장 강조하는 건 보안성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콜드 월렛이라고 하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그런 저장 매체에 저희가 갖고 있는 98%의 토큰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저희가 해킹을 당한다 하더라도 2%에 해당하는 토큰만 해킹을 당하는 거고요. 물론 2%도 이제 해킹을 당하지 않아야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이제 그거를 해킹을 당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2만 비트코인의 투자자 보호 펀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피해 투자자가 자기의 그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2만 비트코인의 투자자 보호 펀드를 조성을 했고 또 저희 자체 토큰인 HT를 저희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까지 2천억 한국 돈은 2천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유저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고려대 교수님도 오셨지만 저희가 고려대하고 산학 협력을 이제 진행을 해서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은 후오비 코리아 부분인데, 네, 진행을 해서 이제 그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에 좀 도움이 되고자 지금 연구개발 저희도 이제 IT 개발자를 많이 충원해서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에 좀 기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맨 마지막 부분은 저희가 뭐 키움 인베스트먼트하고 한중 펀드에 좀 LP 출자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청년 창업 지원이나 스타트업 투자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관한 기업들의 투자를 할 것인데요. 이거는 뭐 이제 처음에 사실은 이제 시범적으로 진행한 것이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국의 VC들의 이제 LP 출자도 많이 할 것이고, 이거 외에도 저희 스타트업 카페를 저희 사무실 근처에 지금 론칭을 할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조금 릴리즈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중국의 예전에 이제 IT 업체들이 성장을 할 때 일단은 사람들의 교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영감을 주고받고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것에 이제 또 투자까지 이제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하반기 중에는 이제 스타트업 카페까지 론칭을 해서 이제 한국이 이제 블록체인의 그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많은 기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